고요한 지혜의 공간, 삶을 이야기하는 집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고향집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등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버텨주고 눈앞에는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곳.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명당이라 불렀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터에 마치 동화책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낡고 오래되어 더욱 정겨운 시골집들 사이로 유난히 눈길을 끄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명한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그 곁을 마치 호위하듯 나란히 서 있는 새로운 집 두 채. 서로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세 채의 집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곳은 전북 완주 화산면, 곧 정년 퇴임을 앞둔 전북대학교 이종민 교수와 그의 아내 배숙자 씨, 그리고 90을 넘긴 노모 황정래 어르신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18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 7남매를 낳고 기르며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한 한 여인의 인생이 집안 곳곳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한옥이었을 이 집은 어머니의 시간과 함께 낡아갔고 이제는 어머니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다이 되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와 많은 것을 잊어가시는 어머니.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오롯이 담긴 이 집에 대한 애착 많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아들인 이종민 교수가 고향으로의 귀향을 서두른 것도 바로 이 집과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서로 다짐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씩씩하게 그 시간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고향집. 아들은 텅 빈 안방에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기도했다. 나 혼자 여기서 살아도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허전함과 무서움을 내가 대신 채워드려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집을 허무는 대신 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깃든 동선 하나,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희미해진 기억의 지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세계를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효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집바로 옆에 아들 부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2층 목조주택 유연당입니다. 이 집은 아내가 평소에 나중에 2층 집에 살고 싶다고 흘려 말했던 것을 남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결혼 33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사랑의 공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온몸을 감싸고 통창 너머로는 바람에 서거기는 대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가장 먼저 2층 발코니로 향합니다. 그곳에 서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향의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아침마다 다른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자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유연당이라는 이름에는 그의 인생 이막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시 한 구절, 채국동리야 유연견 남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가 무심코 고개를 드니 남산이 평화롭게 보이네 세속의 욕심 없이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픈 선비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지요. 그리고 유연당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황토 벽돌로 지어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집은 남편의 서재인 화양모재입니다. 모재란 띠풀로 지붕을 인 집, 즉 초가집을 뜻합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과 검소함을 추구했던 옛 선비들의 정신을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넓게 트인 누마루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찾아온 벗과 함께 직접 담근 매실주를 나누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 그가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 바로 이 공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들도 노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집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의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종민 교수 또한 이곳에서 시골의 젊은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려면 돌보는 자신 또한 즐거워야 한다고. 잠시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집, 유연당과 자신을 위한 서재, 화양모재는 어머니를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모시기 위한 아들의 지혜로운 놀이터인 셈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공부 잘하던 우리 아들이 왜 시골에 와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는가. 기억은 희미해져도 자식 걱정은 여전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압니다. 고향집의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낯선 요양시설이 아닌 평생의 기억이 깃든 이곳이야말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고 흥이 난 어머니는 젊은 시절 노래대회상을 휩쓸었던 실력으로 구성진 가락을 뽑아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돌아서는 순간 이 행복했던 시간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며느리의 연주를 들으며 웃음 짓는 이 행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고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공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행자들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부부의 현재, 그리고 모두의 미래가 함께 숨쉬는 곳. 이곳 완주의 세 채의 집은 서로를 기대고 보듬으며 또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세 채의 집은 단순히 흙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깊은 존중이었고 오랜 사랑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에도 오늘 하루 따스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지혜의 공간, 삶을 이야기하는 집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고향집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등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버텨주고 눈앞에는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곳.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명당이라 불렀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터에 마치 동화책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낡고 오래되어 더욱 정겨운 시골집들 사이로 유난히 눈길을 끄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명한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그 곁을 마치 호위하듯 나란히 서 있는 새로운 집 두 채. 서로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세 채의 집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곳은 전북 완주 화산면, 곧 정년 퇴임을 앞둔 전북대학교 이종민 교수와 그의 아내 배숙자 씨, 그리고 90을 넘긴 노모 황정래 어르신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18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 7남매를 낳고 기르며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한 한 여인의 인생이 집안 곳곳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한옥이었을 이 집은 어머니의 시간과 함께 낡아갔고 이제는 어머니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다이 되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와 많은 것을 잊어가시는 어머니.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오롯이 담긴 이 집에 대한 애착 많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아들인 이종민 교수가 고향으로의 귀향을 서두른 것도 바로 이 집과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서로 다짐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씩씩하게 그 시간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고향집. 아들은 텅 빈 안방에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기도했다. 나 혼자 여기서 살아도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허전함과 무서움을 내가 대신 채워드려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집을 허무는 대신 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깃든 동선 하나,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희미해진 기억의 지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세계를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효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집바로 옆에 아들 부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2층 목조주택 유연당입니다. 이 집은 아내가 평소에 나중에 2층 집에 살고 싶다고 흘려 말했던 것을 남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결혼 33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사랑의 공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온몸을 감싸고 통창 너머로는 바람에 서거기는 대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가장 먼저 2층 발코니로 향합니다. 그곳에 서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향의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아침마다 다른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자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유연당이라는 이름에는 그의 인생 이막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시 한 구절, 채국동리야 유연견 남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가 무심코 고개를 드니 남산이 평화롭게 보이네 세속의 욕심 없이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픈 선비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지요. 그리고 유연당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황토 벽돌로 지어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집은 남편의 서재인 화양모재입니다. 모재란 띠풀로 지붕을 인 집, 즉 초가집을 뜻합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과 검소함을 추구했던 옛 선비들의 정신을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넓게 트인 누마루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찾아온 벗과 함께 직접 담근 매실주를 나누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 그가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 바로 이 공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들도 노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집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의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종민 교수 또한 이곳에서 시골의 젊은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려면 돌보는 자신 또한 즐거워야 한다고. 잠시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집, 유연당과 자신을 위한 서재, 화양모제는 어머니를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모시기 위한 아들의 지혜로운 놀이터인 셈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공부 잘하던 우리 아들이 왜 시골에 와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는가. 기억은 희미해져도 자식 걱정은 여전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압니다. 고향집의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낯선 요양시설이 아닌 평생의 기억이 깃든 이곳이야말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고 흥이 난 어머니는 젊은 시절 노래대회상을 휩쓸었던 실력으로 구성진 가락을 뽑아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돌아서는 순간 이 행복했던 시간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며느리의 연주를 들으며 웃음 짓는 이 행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고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공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행자들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부부의 현재, 그리고 모두의 미래가 함께 숨쉬는 곳. 이곳 완주의 세 채의 집은 서로를 기대고 보듬으며 또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세 채의 집은 단순히 흙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깊은 존중이었고 오랜 사랑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에도 오늘 하루 따스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지혜의 공간, 삶을 이야기하는 집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고향집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등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버텨주고 눈앞에는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곳.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명당이라 불렀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터에 마치 동화책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낡고 오래되어 더욱 정겨운 시골집들 사이로 유난히 눈길을 끄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명한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그 곁을 마치 호위하듯 나란히 서 있는 새로운 집 두 채. 서로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세 채의 집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곳은 전북 완주 화산면, 곧 정년 퇴임을 앞둔 전북대학교 이종민 교수와 그의 아내 배숙자 씨, 그리고 90을 넘긴 노모 황정래 어르신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18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 7남매를 낳고 기르며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한 한 여인의 인생이 집안 곳곳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한옥이었을 이 집은 어머니의 시간과 함께 낡아갔고 이제는 어머니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다이 되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와 많은 것을 잊어가시는 어머니.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오롯이 담긴 이 집에 대한 애착 많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아들인 이종민 교수가 고향으로의 귀향을 서두른 것도
바로 이 집과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서로 다짐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씩씩하게 그 시간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고향집. 아들은 텅 빈 안방에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기도했다. 나 혼자 여기서 살아도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허전함과 무서움을 내가 대신 채워드려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집을 허무는 대신 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깃든 동선 하나,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희미해진 기억의 지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세계를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효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집바로 옆에 아들 부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2층 목조주택 유연당입니다. 이 집은 아내가 평소에 나중에 2층 집에 살고 싶다고 흘려 말했던 것을 남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결혼 33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사랑의 공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온몸을 감싸고 통창 너머로는 바람에 서거기는 대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가장 먼저 2층 발코니로 향합니다. 그곳에 서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향의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아침마다 다른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자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유연당이라는 이름에는 그의 인생 이막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시 한 구절, 채국동리야 유연견 남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가 무심코 고개를 드니 남산이 평화롭게 보이네 세속의 욕심 없이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픈 선비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지요. 그리고 유연당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황토 벽돌로 지어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집은 남편의 서재인 화양모재입니다. 모재란 띠풀로 지붕을 인 집, 즉 초가집을 뜻합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과 검소함을 추구했던 옛 선비들의 정신을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넓게 트인 누마루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찾아온 벗과 함께 직접 담근 매실주를 나누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 그가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 바로 이 공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들도 노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집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의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종민 교수 또한 이곳에서 시골의 젊은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려면 돌보는 자신 또한 즐거워야 한다고. 잠시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자라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집 유연당과 자신을 위한 서재 화양모재는 어머니를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모시기 위한 아들의 지혜로운 놀이터인 셈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공부 잘하던 우리 아들이 왜 시골에 와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는가. 기억은 희미해져도 자식 걱정은 여전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압니다. 고향집의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낯선 요양시설이 아닌 평생의 기억이 깃든 이곳이야말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고 흥이 난 어머니는 젊은 시절 노래대회상을 휩쓸었던 실력으로 구성진 가락을 뽑아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돌아서는 순간 이 행복했던 시간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며느리의 연주를 들으며 웃음 짓는 이 행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고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공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행자들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부부의 현재, 그리고 모두의 미래가 함께 숨쉬는 곳. 이곳 완주의 세 채의 집은 서로를 기대고 보듬으며 또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세 채의 집은 단순히 흙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깊은 존중이었고 오랜 사랑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에도 오늘 하루 따스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지혜의 공간, 삶을 이야기하는 집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고향집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등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버텨주고 눈앞에는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곳.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명당이라 불렀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터에 마치 동화책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낡고 오래되어 더욱 정겨운 시골집들 사이로 유난히 눈길을 끄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명한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그 곁을 마치 호위하듯 나란히 서 있는 새로운 집 두 채. 서로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세 채의 집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곳은 전북 완주 화산면, 곧 정년 퇴임을 앞둔 전북대학교 이종민 교수와 그의 아내 배숙자 씨, 그리고 90을 넘긴 노모 황정래 어르신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18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 7남매를 낳고 기르며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한 한 여인의 인생이 집안 곳곳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한옥이었을 이 집은 어머니의 시간과 함께 낡아갔고 이제는 어머니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다이 되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와 많은 것을 잊어가시는 어머니.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오롯이 담긴 이 집에 대한 애착 많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아들인 이종민 교수가 고향으로의 귀향을 서두른 것도 바로 이 집과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서로 다짐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씩씩하게 그 시간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고향집. 아들은 텅 빈 안방에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기도했다. 나 혼자 여기서 살아도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허전함과 무서움을 내가 대신 채워드려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집을 허무는 대신
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깃든 동선 하나,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희미해진 기억의 지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세계를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효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집바로 옆에 아들 부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2층 목조주택 유연당입니다. 이 집은 아내가 평소에 나중에 2층 집에 살고 싶다고 흘려 말했던 것을 남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결혼 33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사랑의 공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온몸을 감싸고 통창 너머로는 바람에 서거기는 대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가장 먼저 2층 발코니로 향합니다. 그곳에 서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향의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아침마다 다른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자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유연당이라는 이름에는 그의 인생 이막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시 한 구절, 채국동리야 유연견 남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가 무심코 고개를 드니 남산이 평화롭게 보이네 세속의 욕심 없이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픈 선비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지요. 그리고 유연당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황토 벽돌로 지어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집은 남편의 서재인 화양모재입니다. 모재란 띠풀로 지붕을 인 집, 즉 초가집을 뜻합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과 검소함을 추구했던 옛 선비들의 정신을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넓게 트인 누마루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찾아온 벗과 함께 직접 담근 매실주를 나누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 그가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 바로 이 공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들도 노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집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의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종민 교수 또한 이곳에서 시골의 젊은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려면 돌보는 자신 또한 즐거워야 한다고. 잠시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집 유연당과 자신을 위한 서재 화양모재는 어머니를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모시기 위한 아들의 지혜로운 놀이터인 셈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공부 잘하던 우리 아들이 왜 시골에 와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는가. 기억은 희미해져도 자식 걱정은 여전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압니다. 고향집의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낯선 요양시설이 아닌 평생의 기억이 깃든 이곳이야말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고 흥이 난 어머니는 젊은 시절 노래대회상을 휩쓸었던 실력으로 구성진 가락을 뽑아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돌아서는 순간 이 행복했던 시간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며느리의 연주를 들으며 웃음 짓는 이 행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고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공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행자들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부부의 현재, 그리고 모두의 미래가 함께 숨쉬는 곳. 이곳 완주의 세 채의 집은 서로를 기대고 보듬으며 또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세 채의 집은 단순히 흙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깊은 존중이었고 오랜 사랑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에도 오늘 하루 따스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지혜의 공간, 삶을 이야기하는 집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고향집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등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버텨주고 눈앞에는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곳.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명당이라 불렀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터에 마치 동화책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낡고 오래되어 더욱 정겨운 시골집들 사이로 유난히 눈길을 끄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명한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그 곁을 마치 호위하듯 나란히 서 있는 새로운 집 두 채. 서로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세 채의 집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곳은 전북 완주 화산면, 곧 정년 퇴임을 앞둔 전북대학교 이종민 교수와 그의 아내 배숙자 씨, 그리고 90을 넘긴 노모 황정래 어르신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18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 7남매를 낳고 기르며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한 한 여인의 인생이 집안 곳곳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한옥이었을 이 집은 어머니의 시간과 함께 낡아갔고 이제는 어머니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다이 되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와 많은 것을 잊어가시는 어머니.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오롯이 담긴 이 집에 대한 애착 많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아들인 이종민 교수가 고향으로의 귀향을 서두른 것도 바로 이 집과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서로 다짐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씩씩하게 그 시간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고향집. 아들은 텅 빈 안방에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기도했다. 나 혼자 여기서 살아도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허전함과 무서움을 내가 대신 채워드려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집을 허무는 대신 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깃든 동선 하나,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희미해진 기억의 지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세계를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효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집바로 옆에 아들 부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2층 목조주택 유연당입니다. 이 집은 아내가 평소에 나중에 2층 집에 살고 싶다고 흘려 말했던 것을 남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결혼 33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사랑의 공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온몸을 감싸고 통창 너머로는 바람에 서거기는 대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가장 먼저 2층 발코니로 향합니다. 그곳에 서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향의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아침마다 다른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자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유연당이라는 이름에는 그의 인생 이막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시 한 구절, 채국동리야 유연견 남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가 무심코 고개를 드니 남산이 평화롭게 보이네 세속의 욕심 없이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픈 선비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지요. 그리고 유연당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황토 벽돌로 지어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집은 남편의 서재인 화양모재입니다. 모재란 띠풀로 지붕을 인 집, 즉 초가집을 뜻합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과 검소함을 추구했던 옛 선비들의 정신을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넓게 트인 누마루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찾아온 벗과 함께 직접 담근 매실주를 나누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 그가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 바로 이 공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들도 노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집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의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종민 교수 또한 이곳에서 시골의 젊은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려면 돌보는 자신 또한 즐거워야 한다고. 잠시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집, 유연당과 자신을 위한 서재, 화양모재는 어머니를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모시기 위한 아들의 지혜로운 놀이터인 셈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공부 잘하던 우리 아들이 왜 시골에 와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는가. 기억은 희미해져도 자식 걱정은 여전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압니다. 고향집의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낯선 요양시설이 아닌 평생의 기억이 깃든 이곳이야말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고 흥이 난 어머니는 젊은 시절 노래대회상을 휩쓸었던 실력으로 구성진 가락을 뽑아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돌아서는 순간 이 행복했던 시간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며느리의 연주를 들으며 웃음 짓는 이 행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고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공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행자들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부부의 현재, 그리고 모두의 미래가 함께 숨쉬는 곳. 이곳 완주의 세 채의 집은 서로를 기대고 보듬으며 또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세 채의 집은 단순히 흙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깊은 존중이었고 오랜 사랑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에도 오늘 하루 따스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지혜의 공간, 삶을 이야기하는 집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고향집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등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버텨주고 눈앞에는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곳.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명당이라 불렀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터에 마치 동화책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낡고 오래되어 더욱 정겨운 시골집들 사이로 유난히 눈길을 끄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명한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그 곁을 마치 호위하듯 나란히 서 있는 새로운 집 두 채. 서로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세 채의 집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곳은 전북 완주 화산면, 곧 정년 퇴임을 앞둔 전북대학교 이종민 교수와 그의 아내 배숙자 씨, 그리고 90을 넘긴 노모 황정래 어르신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18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 7남매를 낳고 기르며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한 한 여인의 인생이 집안 곳곳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한옥이었을 이 집은 어머니의 시간과 함께 낡아갔고 이제는 어머니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다이 되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와 많은 것을 잊어가시는 어머니.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오롯이 담긴 이 집에 대한 애착 많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아들인 이종민 교수가 고향으로의 귀향을 서두른 것도 바로 이 집과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서로 다짐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씩씩하게 그 시간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고향집. 아들은 텅 빈 안방에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기도했다. 나 혼자 여기서 살아도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허전함과 무서움을 내가 대신 채워드려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집을 허무는 대신 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깃든 동선 하나,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희미해진 기억의 지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세계를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효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집바로 옆에 아들 부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2층 목조주택 유연당입니다. 이 집은 아내가 평소에 나중에 2층 집에 살고 싶다고 흘려 말했던 것을 남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결혼 33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사랑의 공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온몸을 감싸고 통창 너머로는 바람에 서거기는 대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가장 먼저 2층 발코니로 향합니다. 그곳에 서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향의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아침마다 다른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자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유연당이라는 이름에는 그의 인생 이막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시 한 구절, 채국동리야 유연견 남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가 무심코 고개를 드니 남산이 평화롭게 보이네 세속의 욕심 없이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픈 선비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지요. 그리고 유연당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황토 벽돌로 지어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집은 남편의 서재인 화양모재입니다. 모재란 띠풀로 지붕을 인 집, 즉 초가집을 뜻합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과 검소함을 추구했던 옛 선비들의 정신을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넓게 트인 누마루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찾아온 벗과 함께 직접 담근 매실주를 나누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 그가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 바로 이 공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들도 노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집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의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종민 교수 또한 이곳에서 시골의 젊은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려면 돌보는 자신 또한 즐거워야 한다고. 잠시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집, 유연당과 자신을 위한 서재, 화양모재는 어머니를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모시기 위한 아들의 지혜로운 놀이터인 셈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공부 잘하던 우리 아들이 왜 시골에 와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는가. 기억은 희미해져도 자식 걱정은 여전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압니다. 고향집의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낯선 요양시설이 아닌 평생의 기억이 깃든 이곳이야말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고 흥이 난 어머니는 젊은 시절 노래대회상을 휩쓸었던 실력으로 구성진 가락을 뽑아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돌아서는 순간 이 행복했던 시간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며느리의 연주를 들으며 웃음 짓는 이 행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고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공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행자들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부부의 현재, 그리고 모두의 미래가 함께 숨쉬는 곳. 이곳 완주의 세 채의 집은 서로를 기대고 보듬으며 또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세 채의 집은 단순히 흙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깊은 존중이었고 오랜 사랑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에도 오늘 하루 따스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지혜의 공간, 삶을 이야기하는 집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고향집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공간이 또 있을까요? 등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버텨주고 눈앞에는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곳.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명당이라 불렀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터에 마치 동화책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낡고 오래되어 더욱 정겨운 시골집들 사이로 유난히 눈길을 끄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명한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그 곁을 마치 호위하듯 나란히 서 있는 새로운 집 두 채. 서로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세 채의 집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곳은 전북 완주 화산면, 곧 정년 퇴임을 앞둔 전북대학교 이종민 교수와 그의 아내 배숙자 씨, 그리고 90을 넘긴 노모 황정래 어르신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18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 7남매를 낳고 기르며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한 한 여인의 인생이 집안 곳곳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한옥이었을 이 집은 어머니의 시간과 함께 낡아갔고 이제는 어머니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다이 되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와 많은 것을 잊어가시는 어머니.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오롯이 담긴 이 집에 대한 애착 많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아들인 이종민 교수가 고향으로의 귀향을 서두른 것도 바로 이 집과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서로 다짐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씩씩하게 그 시간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고향집. 아들은 텅 빈 안방에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기도했다. 나 혼자 여기서 살아도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허전함과 무서움을 내가 대신 채워드려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집을 허무는 대신 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깃든 동선 하나,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희미해진 기억의 지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세계를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효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집바로 옆에 아들 부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2층 목조주택 유연당입니다. 이 집은 아내가 평소에 나중에 2층 집에 살고 싶다고 흘려 말했던 것을 남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결혼 33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사랑의 공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온몸을 감싸고 통창 너머로는 바람에 서거기는 대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가장 먼저 2층 발코니로 향합니다. 그곳에 서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향의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아침마다 다른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자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유연당이라는 이름에는 그의 인생 이막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시 한 구절, 채국동리야 유연견 남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가 무심코 고개를 드니 남산이 평화롭게 보이네 세속의 욕심 없이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픈 선비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지요. 그리고 유연당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황토 벽돌로 지어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집은 남편의 서재인 화양모재입니다. 모재란 띠풀로 지붕을 인 집, 즉 초가집을 뜻합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과 검소함을 추구했던 옛 선비들의 정신을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넓게 트인 누마루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찾아온 벗과 함께 직접 담근 매실주를 나누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 그가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 바로 이 공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조선의 위대한 학자들도 노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집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자신의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종민 교수 또한 이곳에서 시골의 젊은이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이 지속 가능하려면 돌보는 자신 또한 즐거워야 한다고. 잠시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잃지